안녕하세요. 캥더비의 명품 캥거루 마도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년 반 동안 탄 자전거인 리액토에 대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에마. 2020년형 리액토 5000, 이건 2020년형 리액토 4000입니다. 저희가 이거 탄 지 2년 반 됐잖아요. 살 때 300만 원이었고 이게 270만 원이었잖아요. 만약에 2년 반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한테 300만 원이 있다. 네. 그러면 이 자전거 다시 사실 건가요? 다시 삽니다, 저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명형님은 2년 반으로 돌아간다고 하시면 이 리액토 4000 사시겠습니까? 저도 살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저희가 저희 돈 주고 사서 타본 주관적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주관적인. 네. 처음에 제가 알루미늄 자전거 타다가 카본 자전거를 사서 타게 됐잖아요. 네. 그때 딱 느낌이 어땠어요? 차이가 있어요? 알루미늄 자전거는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면 사고 카본 자전거는 그래도 한 2, 300만 원 줘야지 살 수 있잖아요. 가격 그쵸. 차이가 100만 원이 넘게 나는데 투자할 가치가 있냐라고 했을 때 네. 어때요?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전거를 좀 많이 타고 싶다. 그리고 좀 멀리 가고 싶다. 카메라 보고 말하실래요? 멀리. 자전거를 좀 많이 타고 좀 한 번에 좀 멀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무게가 달라서 처음에 저 카본 자전거 타고 나서 저 진짜 날아가는 줄 알았잖아요. 어디 날라가요? 한강을 갑자기 내가 이렇게 실력이 확 올랐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 체감상으로는 속도가 엄청 빨리 증가된 것 같은 느낌을 처음에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타고 싶고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타고 싶으면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자전거 처음 받아서 탄 날이 생각나는데 저희가 당산에서 뚝섬까지 왕복해서 한 50km 정도 타는 경우가 진짜 많았는데 아침 운동으로 그때 그 뚝섬에 가기 직전에 무슨 시장 나가는 길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 짧은데 고각인 언덕이 하나 있어요. 어필은 아니고 그냥 과속 방지턱 같은 언덕인데 크로멀리로 된 자전거를 탔을 때는 거기를 이제 엉덩이 들고 그 전부터 엄청 가속을 붙여가지고 풀 댄싱으로 겨우겨우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자전거를 타고 나서는 그냥 숭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이 정도로 다를 일인가?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자전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엄청 갖고 있었는데 그걸 딱 넘고 나서 사람이 같았을 때 자전거가 좋으면 더 잘 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동차도 CC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1000cc 타다가 2000cc 타면 좀 약간 승차감도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나가는 것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동차도. 근데 자전거도 확실히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면 투자하는 만큼 뭔가 모르게 조금이라도 더 잘 나간다든지 아니면 좀 편하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게 좀 비싼 거니까 가격이 굉장히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이게 제 값을 어느 정도 하는구나,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제가 냈잖아요. 네. 그러면 수많은 카본 입문급 자전거들이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걸로는 뭐 메리다도 스컬트라도 있고 리액토 있고 자이언트도 이제 TCR, 프로펠 이렇게 있고 트랙의 도마니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왜 리액토를 선택하셨어요? 명쾌님은 왜 리액토 4000? 메리다 리액토를 선택하셨습니까? 일단은 다른 뭐 트랙, 스페셜라이즈드, 뭐 BMC, 비앙키 이런 감성이 있는 자전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의 자전거가 비쌌어요. 한 100만 원 정도는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같은 급이면. 그 이름이 박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100만 원을 더 쓸 정도의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메리다랑 자이언트 중에 하나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이언트랑 메리다 매장을 갔었고 자이언트 매장을 갔을 때는 맞는 사이즈가 없었어요. 그때 2월 되면 막 15%, 30%씩 할인해줬던 시기였는데 코로나 전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2월 상품을 싸게 사자, 그게 개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2월 상품을 보러 다녔는데 없었고, 근데 메리다 매장에 갔는데 이게 2월 상품은 아니고 신상품으로 이게 딱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무이자로 36개월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깃해가지고 얘로 사게 됐죠. 그 자전거가 딱 봤는데 이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성비 브랜드라고 해서 막 데칼도 촌스럽고 이랬으면 안 샀을 것 같은데 그냥 검은색이 쫙 빠져있는 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에어로 자전거가 약간 일반인일 때 딱 보면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랑 형태가 완전 다르고. 그래서 사게 됐습니다. 디자인도 이쁘고 가격도 괜찮았고 무이자로 살 수 있어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캥님이 픽시를 타고 계셨고 맞아요. 저는 그 60만 원 정도 하는 벨로라인에서 나와 있는 그 로드를 타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로드를 타고 있었으면서도 이게 로드인지 뭐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하이브리드 로드 이 정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저희 집 근처에 바로 옆에 그 메리다 매장이 하나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거기 그냥 지나가다가 거기 들어갔는데 그 휠을 고치러 갔죠. 처음에 명캥님 휠을 고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치고 있는데 옆에 딱 보니까 풀카본 로드 자전거라고 이제 딱 써서 이렇게 있었는데 27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순간 제 생각에는 풀카본 로드 하면 최소한 다 뭐 500만 원 이상에 1000만 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때도 큰 돈이었지만 이거 왜 이렇게 싸지? 라고 제가 이제 명캥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너무 예뻐 보였어요. 올 검은색에다가 굉장히 좀 강해 보이면서도 멋있었거든요. 이거 괜찮다 했었는데 명캥님도 막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막 그러더니 이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자전거다. 그리고 뭐 입문급으로 괜찮은 자전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한번 바꿔볼까? 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눈에 딱 꽂히니까 다른 자전거는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 나는. 네, 그러면 이 자전거 타면서 좋았던 점이랑 나빴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타면서 좋았던 점은 뭐예요? 명캥님부터 말씀하시죠. 일단 저는 타면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사실 찾기가 힘들었어요. 엄청 좋았나 보네. 아니,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탔거든요. 왜냐면은 뭐 이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때문에 뭐가 불편하다, 힘들다고 느꼈던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둘이 탔을 때. 둘이 탔을 때 네. 내가 항상 늦게 와가지고 그리고 이게 구동계가 제 거 4000이랑 5000 차이가 구동계랑 휠이 달라요. 4000이랑 5000이 4000은 105 구동계고 5000은 울테그라 구동계거든요. 그리고 4000은 메리다에서 만든 휠이 들어가고 5000은 펄크럼 휠이 들어가요. 그거 빼고는 이제 프레임이랑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저는 이제 105를 쓰면서도 사실 딱히 부족한 걸 못 느꼈어요. 뭐 변속이 안 된다든지 막 내가 기어를 내리고 싶은데 막 두세 칸씩 내려간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고 딱딱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잡음이 난다든지 이런 문제도 한 번도 없었고 105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 이 자전거 타면서. 그리고 지금 디자인이랑 비교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올블랙이잖아요. 그래서 딱히 디자인도 막 어디 가서 촌스럽다든지 이런 2년 반이나 지났는데 촌스럽고 이런 디자인도 절대 아니고 올해 나왔다고 해도 인터널인 거가 아닌 것만 빼면 딱히 차이가 없는?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탔습니다. 타는 동안. 기변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타면서는. 근데 저도 굉장히 좋았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았다고 생각했던 점은 멋있어요. 네, 자덕은 간지죠. 예, 에어런지를 처음에 몰랐으니까 이게 막 두껍고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약간 그냥 튼튼해 보여서 좋았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공기 저항이나 이렇게 항력 때문에 내가 좀 두툼하고 원래 에어로 자전거가 올라운드나 이런 거보다는 좀 무겁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 그런 거는 잘 몰랐고 더 멋있었다. 그래서 한강 같은 데서 이제 타게 되면 그냥 왠지 모르게 좀 나 멋있다 이러면서 빨리 달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타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비싸고 더 좋은 자전거들이 많이 있구나를 알게 된 거죠. 나중에요. 나중에. 또 가격 대비 굉장히 풀카본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죠. 타면서 단점은 뭐였어요? 조금씩 타다 보니까 이 자전거가 무겁다는 거를 이제 좀 알게 됐어요. 맞아요. 나름 나중에는 이제 뭐 휠도 바꿔보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이 자전거도 나름 그 약간 멘탈 싸움이 좀 있는데 언덕에서는 이게 자꾸 무겁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더 힘이 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에, 그래서 더 언덕을 못 올라가고 겁내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약간은 이 자전거의 단점이 꼭 업그레이드 했으면 하는 부품이랑 좀 연관되는 부분이긴 한데 첫 번째로 안장이 엄청 불편해요. 그렇군요. 저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왜냐면 사자마자 제일 좋은 안장으로 바꾸셨으니까 네, 저는 그게 좋은지도 몰랐는데 바꿨어요. 40만 원짜리 안장으로 바꾸셨잖아요. 사자마자 남자는 전립선이 소중하지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 순정 안장을 2년 넘게 쓰다가 얼마 전에 안장을 바꿨거든요. 근데 약간 안장을 딱 바꾸고 나서 배신감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나한테 바꾸라는 말도 안 하고 혼자 바꿔서 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전거 타면서 아프고 쓸리고 이런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요즘에는 옛날보다 훨씬 먼 거리를 타도 전혀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안장은 제가 봤을 때는 꼭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장이 뭐 밑에 공구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좋긴 한데 그냥 공구는 공구통 들고 다니면 되니까 안장은 진짜 자기 좌골 넓이에 맞는 거를 꼭 써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에어로 모델이다 보니까 이 크랭크가 미드 컴팩이 들어가 있거든요. 52에 36T? 근데 뒤에는 또 11에 30T라서 괜찮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자전거 무게가 이게 9kg 정도 나가는데 무게가 있다 보니까 컴팩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일반적으로 이제 입문급을 타는 사람들의 체력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 입문급을 타는 사람들이 9kg짜리 자전거를 타고 미드 컴팩을 끼고 10%가 넘는 오르막은 오르기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10%가 넘는 어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산 부각 이런 데는 갈 수 있는데 뭐 화학산 뭐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 컴팩트 체인링으로 교체를 하고 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대회 나가거나 진짜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의 기암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은 제가 봤을 땐 이 그냥 프레임에다가 휠 같은 거 좀 가벼운 걸로 바꾸고 조금 아쉽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크랭크를 바꾼다든지 안장을 바꿔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약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시킨 다음에 타시면 평생 타도 무난할 수 있는 자전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요. 취미로 타기에는 진짜 괜찮은 자전거다.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자꾸 타다 보면 이 자전거라는 게 개미지옥이라고 자꾸 욕심이 좀 생기거든요. 프레임도 좀 가볍고 좀 더 이렇게 더 디자인이 예쁘고 자꾸 이런 거를 자꾸 찾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 자전거를 가지고 제가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타면 평생 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요. 저희도 처음에는 사실은 그러려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프레임을 사면 메리다는 평생 워런티가 되거든요. 첫 번째 구매자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워런티가 되는 제품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지만 대회를 나가기에는 너무 무겁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저희는 다른 브랜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맞아요. 인기 있는 다른 브랜드 제품을 타본 적이 없고 그냥 순순히 얘만 타보고 그냥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맞아요. 대신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메리다가 좀 딱딱하다는 느낌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 얘기를 할 때 막 낭창거린다. 뭐 경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진 않아요. 이걸 타면서 한 번도 경쾌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네. 근데 약간 내가 힘을 미친 듯이 줬을 때 그 힘은 다 받쳐준다. 이런 느낌 막 내가 너무 힘줘서 이 자전거가 어디에 무리가 가진 않을까? 이런 느낌은 절대 들지 않는 자전거. 딱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좀 강하다, 약간 힘이 있다 이렇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랑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순수하게 저희가 그냥 타면서 2년 동안 넘게 타면서 그냥 느낀 거는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면 후회하지는 않을 자전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300만 원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자전거를 사고 자전거를 타면서 챙긴 건강과 약간 추억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른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 가격도 많이 안 떨어졌더라고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 입문급은 중고 가격 방어가 잘 돼요. 내가 사서 한 번 딱 탔다 그러면 기압은 몇백만 원이 떨어져요 그냥. 근데 입문급은 그 정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가격은 안 떨어지는데 새 차 가격들은 자꾸 올라가가지고 네 맞아요. 사실상 진짜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저희가 살 때 이게 270이었고 이게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가격 보니까 얘가 360만 원 정도고 얘가 310만 원 정도더라고요. 물론 연식 때문에 색깔이 좀 다르고 하지만 다른 건 다 똑같거든요 그냥. 맞아요. 자전거가. 굉장히 괜찮은 애가 아닌가 두고두고 타기에. 만약에 지금 뭐 입문급 가성비 좀 따지시는 분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리다 리액토 자전거 좋습니다. 네, 2년 반 탄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네, 마. 그러면 이제 안장이랑 크랭크는 교체를 하면 타기가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안장은 무조건 바꿔야 되고 네, 저는 일단 처음에 안장은 그 샵 사장님이 셀레 이탈리아에서 어. 제일 최상급. 남자는 전립선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안장은 무조건 좋은 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30% 할인해 준다고 하셔가지고 40만 원짜리 안장을 플렉스 해버렸죠. 그냥 그래도 일단 건강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 샀는데 하필 좋은 걸 사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딱 샀는데 어떻게 좌골 넓이도 딱 맞는 걸 샀어요. 그 사장님이 좌골 넓이를 재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매장에 그 안장 하나 남아있어서 그거 줬는데 네. 진짜 대단해. 그 처음에 그 알루미늄 로드를 탈 때는 진짜 엉덩이가 너무 아팠거든요. 네. 근데 저 안장을 바꾸고 나서 좀 탁 타는데 엉덩이가 하나도 아픈 거예요. 한 몇 달 동안. 하나도 안 아프다고? 예. 그래가지고 처음엔 저는 그냥 자전거가 좋아져서 안 아픈 줄 알았습니다. 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안장이 좋았기 때문에 안 아팠다는 거는 솔직히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안장을 바꾸고 알았죠. 저는 그냥 자전거가 갑자기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승차감도 좋아서 이게 카본이고 그래서 엉덩이가 안 아프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또 슬슬 또 많이 타니까 엉덩이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안장 그 테스터로 써봤는데 그건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네. 아프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그 스페셜라이즈드에서 파는 그 미믹인가? 아니 파워 안장. 파워 안장. 그것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10분 정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페달을 굴려봤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더 딱딱한 느낌이고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원래 타던 안장으로 계속 타고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업그레이드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바꿨나? 그러니까 페달은 원래 자전거 살 때 안 줍니다. 모든 자전거가. 그래서 저희가 105 클립 페달을 사가지고 둘 다 그렇고. 썼었고 프랭크 미드 컴팩에서 컴팩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스프라켓도 11에 34T로 바꿨죠. 제가 언덕을 굉장히 힘들어해가지고 조금 더 기어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는 컴팩으로 바꾸고 뒤에는 더 큰 그 스프라켓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1대1 기어비가 나와요. 언덕에서. 그래도 언덕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은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거 휠도 네. 좀 더 가벼운 휠로 카보닐로 바꿨죠. 카본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게가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제 기어비도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자전거 자체가 이제 좀 무거운 편이라서 일단 제 능력으로는 어필을 올라가는 데는 좀 힘들었어요. 평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그 라이더들 분들하고 달려도 그렇게 막 뒤처지거나 아니면 웬만큼 다 따라갈 수는 있는데 이 언덕만 나타나면 하여튼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바꾼 것 같아요. 저는 크랭크를 컴팩으로 바꾼 게 아니라 크랭크 세트를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체인링만 바꿔서 36T를 34T로 써가지고 시마노에서 절대 권장하지 않는 52에 34T 기어비로 쓰고 있고요. 그래도 변속 잘 됩니다. 그 뒤에는 11에 30 그대로 쓰고 있고 단게 이 폼 마운트 가민이랑 그 액션캠 거치할 수 있는 듀얼 마운트 달았고 그 외에는 안장 바꾼 거 말고는 손댄 게 없어요. 페달. 네. 페달 정도?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뭐 바꾼 게 없네요. 그리고 4천을 탈 거냐, 5천을 탈 거냐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그래도 한 50만 원 차이 나니까
근데 제가 타본 바로는 사실 울테그라랑 105가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변속하거나 이럴 때 엄청난 버라이어티한 차이가 있진 않고, 다만 이제 5000은 구성이 휠이 좀 더 좋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무게가 전체적으로 더 가벼워요. 구동계 무게도 가볍고 휠도 가벼워서, 그 마도비님이 카본휠로 바꾼 다음에 마도비님이 타던 휠을 제가 타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가볍더라고요. 굴릴 때 느낌이 달라요. 이 휠이 알루미늄 휠인데도 다른 알루미늄 휠들보다 구름성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구름성이 확실히 좋은 게, 휠을 바꾸고 경쾌하다는 느낌이 이런 거를 얘기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출발하려고 딱 하면 바로 나가요, 자전거가. 근데 이 휠을 끼면 흐차 이렇게 나가거든요, 느낌이. 아, 타이어도 바꿨잖아요. 예, 타이어 바꾸기 전에도. 그러니까 똑같은 타이어 쓸 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좀 휠이 가벼운 게 주요하게 탈 때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이게 무거운 만큼 이게 림 높이는 더 높거든요, 저 휠보다. 그래서 평지에서 항속 유지는 이 휠이 더 좋아요. 그래서 무게가 무겁지만 만약에 내가 한강만 달린다 그러면 4000도 괜찮고요. 근데 나는 산도 좀 다닌다 하면 5000이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뭐 구동계를 전동 구동계를 쓰지 않고 이렇게 기계식 구동계를 쓰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105나 울테그라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어차피 다 둘 다 변속 잘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러블 뭐 가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까 거의 없어요. 조금 더 싼 4000을 구입하신 다음에 약간 휠에다가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편이.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네. 50만 원이면 이제 알리에서 좀 유명한 휠들을 살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 나중에 카본휠을 사실 때 거기다 좀 보태시서 사신, 그게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네요. 네. 아니면 남은 50만 원으로 안장이랑 크랭크를 바꾸시는 게. 네네네. 안장은 진짜 웬만하면 좋은 걸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장은 무조건 스페셜라이즈드 매장 가면 테스트 안장 있는 매장 가서 무조건 테스트 해보시고, 좌골 넓이도 무조건 측정해보시고, 타보고 맞는 안장을 사야 돼요, 무조건. 좋은 자전거 타가지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싶은데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쌩 짜증이 나면 그것처럼 계피는 없습니다. 네네. 저도 안장을 몇 번 바꿨는데 지금은 좀 인생 안장을 찾아서 정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안장은 바꾸시면 여자분들도 통증 없이 쓸림 없이 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메리다 5000이나 4000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객님께서 항상 조심히 타시고요. 네. 안 다치고 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상으로 저희가 저희 돈 주고 직접 사서 구매해서 탔던 메리다 리액토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가 나온 것 같은데? 원래 배가 하나도 없는데?